여러분, 벼락거지 되기 싫어요 시즌2가 열렸다는 얘기가 있는데 뭔 얘기인지 같이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번에 이 기사 보셨나요? 제가 인상 깊어가지고 이걸 저장해놓은 기사인데 이번 주에 요 기사예요. 또 벼락거지 되기 싫어요. 5060도 노후자금 들고 코인 사러 5개월 만에 은행 돈이 27조가 증발했다. 2021년 벼락거지 학습 효과 분석. 이제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의 60대 계좌가 3년 새 30%. 그래서 이제 예적금에 묻어두신 관망자금, 또 이제 5060 분들이 요즘 액티브 시니어라 그래서 돈이 엄청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구매력이 크죠. 1, 20대보다는 그래도 5060이 구매력이 훨씬 파워가 세신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상대적으로. 예금 적금에 이런 분들이 묻어두신 돈이 관망 대기 자금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제 안 움직이다가 이제 이렇게 5개월 만에 막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투자 자산으로 머니 무브. 그래서 여기도 이제 80대 어머니와 코인 계좌 틀어왔어요. 농협은행 빗썸 부스에 650명 몰려 이러면서. 지금 한국의 사례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ETF 뭐 거래량 사상 최대 경신, 모든 기록이 다 깨지고 있거든요. 거래량뿐만 아니라 자금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확실히 딱 3년 전 2021년에 그 느낌처럼 이제 그때 한번 막 코인이고 뭐 주식이고 불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벼락거지 되기 싫다라는 기사가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왔지만 시니어 코인개미가 역시 돈이 많으세요. 당연히 20, 30대 돈 별로 없잖아요. 많아봐야 하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20대의 9배. 그래서 60대 이상 분들은 요즘 크게 굴리시는 분들 많은데 평균 투자 금액 1위. 20대 평균이 100만 원이면 60대 이상 평균이 872만 원, 900만 원이니까 진짜 9배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60대 남성 이모 씨의 그 인터뷰를 보니까 매달 몇백만 원씩 나가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산을 계속 불려나가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제 60대면 예전에는 은퇴하시고 이제 위험한 거 안 굴리라고 하잖아요. 보통 조언이. 생각해보세요. 이제 회사 퇴직하시고 위험한 거 주식 투자, 코인 투자한다 그러면 다들 미쳤다 그러죠, 옛날에는. 근데 진짜 이제는 인플레가 너무 심하고 화폐 가치 떨어지니까 이게 공감이 되는 상황인 거죠. 투자를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게 액티브 시니어인데 공격적으로 이제 능동적으로 투자를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은행에 예적금 해가지고는 택도 없다 이거죠. 예금 금리 갖고 인플레를 못 이기니까 암호화폐, 미국 주식 등에 골고루 투자하고 있다. 이게 이제 특별한 사례가 아니게 됐습니다. 그렇죠? 많이들 지금 제 구독자분들도 연령층들이 많이 높아지셨고 5, 60대 믹주식 코인 하는 게 이제는 전혀 이상하지 않으시죠? 전혀 뭐 이상할 게 없는. 옛날에는 코인 한다 그러면 뭐 20, 30대나 젊으신 분들이 이렇게 MZ세대가 주로 했다면 완전히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이제 화폐 가치 하락 뭐 너무나 많이 느끼시고 이제 그리고 확실히 원화만 갖고 있어는 안 된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위험 자산 투자 수요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인만 그런 게 아니고 해외 주식도요. 한국에서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 지금 월간으로 해외 주식 거래 대금이 30조가 넘어간 건 11월 달에 역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놀랐는데 여러분 그 한국에서 증권사 거래 대금 점유율 이런 거 기준으로 1등이 보통 키움이거든요. 키움증권. 근데 토스증권이 이번에 해외 주식 점유율도 1위를 처음으로 차지했다고 하네요. 지난달에 이어서인가 2달 연속. 그러니까 요즘에 이 토스증권이 MZ세대 쉽고 편하게 만든 약간 젊은 영한 이미지의 신생 증권사이다 보니까 많이들 여기로 가시는 것 같은데 거래 대금 늘어난 것도 그렇고 점유율 1위 할 정도로 지금 많은 분들이 새롭게 들어온다는 게 느껴집니다. 연초 대비 거래 대금도 뭐 5배, 투자자들도 50% 늘었다고 하니까 그냥 뭐 해외 주식 코인 위험 자산으로 돈 싸들고 오시는 그 느낌이 느껴지시죠?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번 주에도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제 학습 효과가 생기셔가지고 딱 이게 이제 공문이 나왔는데 이번에 역시 위기가 온다. 어떤 국내 정세나 국제 정세에 혼란이 오면 정부와 중앙은행은 결국은 안정을 위해서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딱 발표된 게 뭐 계엄령 이런 거 나오고 나서 한국은행도 2월 말까지 내년 2월 말까지 유동성 공급을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 시장 불안 안정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겠다. 근데 사실 이거 생각해보시면요.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찍겠다는 거는 화폐 가치를 좀 과장 보태서 무제한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내용을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건데 명분이 있잖아요.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그러니까 시장 안정이라는 명분만 있으면 주식시장이 떨어져도 돈 풀어서 막는다는 소리를 할 수 있고 환율 막는다는 생각으로 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안정화한다는 명분으로 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화폐 가치가 더 빠르게 하락한다는 걸 공문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참 슬픈 소식이지만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뭐 프랑스도 막 정치 불안 이런 것 때문에 난리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불안하니까 당연히 다들 해외 주식 하려고 하시고 차라리 코인이라도 해놓자 원화 들고 있으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들 정말 옛날에는 원화 들고 있으면 안 된다가 약간 음모론자처럼 얘기하셨는데 요즘은 원화 들고 있지 않는 걸 당연하게 막 여기시는 분위기가 생길 정도로 많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환율 차트 한 번씩 보여드리는데 이게 원달러 환율 10년 추이거든요. 여기 올라가는 거 보이시면 그 1423원 지금 1420원도 넘어가고 있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이게 1400원 넘어가는 거는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거든요.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게. 그래서 최근에 이런 기사들 막 나오는데
여보 우리 딸 어떻게 유학 보낸 학부모 피가 마른다 이랬는데 제가 이걸 주변에 여쭤보니까 금융위기 때도 이런 기사가 똑같이 나왔었대요. 그러니까 그때도 환율이 1,400원, 1,500원, 1,600원인가 고점을 찍고만 그랬는데 그때 이제 유학생들이 대규모 리턴 사태가 있었다고 합니다. 환율이 너무 비싸니까 도저히 부모님들이 자녀분들 유학 보낼 형편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너무 휴지 조각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특히 유학하시던 유학생분들은 돌아오시거나 남자분들은 해외 대학들이 휴학을 안 받아줘서 군대로 가시는 경우도 많았다고 해요. 군대로 가면은 휴학을 받아줘가지고 미국에 있는 대학들이. 지금 그 기사가 다시 10몇 년 만에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환율이 너무 올라가니까. 저도 이번에 미국 가서 느낀 게 물가가 오른 것도 물가 오른 건데 한국인이 달러로 이제 결제를 하다 보니까 진짜 뭐 하나 못 사 먹겠더라고요. 그냥 제가 미국에 있는 물건표에 곱하기 1.4를 해야 되니까 진짜로 제가 이번에 미국 가가지고 진짜 당분간은 미국 못 오겠다. 너무너무 부담스럽다 이 생각이 막 들 정도였는데 환율이 이렇게 역대급으로 올라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안 그래도 돈을 찍어내서 기본적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데 지금 달러나 주요 통화 대비 원화가 약세죠. 그러니까 달러 강세라고만 하기에는 다른 통화들 비해서도 약세죠 지금. 그래서 조금 자산 방어를 위해서 해외 투자, 우리 이미 구독자분들은 너무 잘하고 계신데 계속 달러 혹은 이제 이런 해지 자산을 투자를 필수적으로 정말 필수적으로 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말씀을 드렸고, 저는 사실 계속 말씀드리면 저는 돈 버는 족족 달러로 바꿔가지고 미국 주식의 거의 90%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그냥 저는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월마다 계속 원화 들어오는 거 있으면 달러로 다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더 많이들 그렇게 동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 나온 보고서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해외 투자가 늘어나면서 지금 달러 환율이 추세적으로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고 할 정도로, 너도나도 지금 월급 받아가지고 달러로 바꾸시니까 원화 수요보다 달러 수요가 많아지니까 추세 상승일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 보탬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해외 투자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그래서 이건 뭐 우스갯소리라고 하는데 너무 슬픈 얘기여가지고 사실 그렇죠. 어떤 분이 이렇게 만들어줬던데 1달러 환전이요? 잠시만요 이러면서 세고 있는 겁니다. 지금 화폐 가치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이거 웃을 얘기가 아니죠. 사실은 이거 심각한 얘기인데, 그래서 한국 얘기로 먼저 시작을 했지만 사실은 지금 전 세계 유동성이 풀리는 장세입니다. 미국도 지금 12월 금리 인하 확률이 90%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연준 의장도 신중하게 하겠다고는 했지만 시장에서 이미 90%의 베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도 지금 유럽이랑 아시아 경기가 다 안 좋죠. 미국만 경기가 좋은 상황이어서 유럽도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12월 추가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 뭐 영국은 내년에 4번 더 인하하겠다고 막 공격적으로 말하고 있고, 중국도 당연히 내년에 이미 중국은 돈 풀고 있었고, 한국도 이번에 깜짝 금리 인하 했지만 또 이제 금융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불안하면은 금리 인하 덩달아서 또 하겠죠, 추가로. 그래서 역시 돈 풀기 장세, 돈 풀기 모드가 2025년 키워드가 맞고, 금리 인하는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 2025년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유동성 장세, 해지로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은 미국 우량주나 나스닥이나 S&P 500 대표 지수 모아가시는 것도 해지고, 달러를 모아가는 것도 해지고, 또 뭐 코인도 하나의 대체 자산으로 또 투자하시는 분들은 해지가 될 수 있겠죠. 포트폴리오 배분이니까 원화를 많이 들고 있는 게 꼭 좋은 선택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서 지금 주말간에 이제 보고서가 나와가지고 요게 가장 핫한데 뭐냐면요, 재무부에서 보고서를 하나 발표했는데 결국은 미국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이제 결국 미국도 돈 찍어내는 거, 그리고 재정 적자, 부채 이런 거 어떻게 해결할까를 결국은 코인 갖고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재무부 산하에 부채관리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국가부채 관리하는 곳인데 맨날 재정 적자, 미국 심각하다, 국가 부채 터진다 이러잖아요. 그거 맨날 뉴스 보시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여기서 보고서를 낸 게 비트코인으로 뭔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다, 도움을 좀 받아야 될 것 같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트럼프가 뭐 암호화폐 띄우기를 넘어서서 이제 이런 진지한 논의도 하고 있다라는 보고서가 나온 건데 잠깐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 보고서가 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자, 뭐라 그러냐면은 상당히 인사이트가 있는 내용이었는데, 재무부가 검토를 해봤더니 비트코인이 미국 국채를 위협하는 영향은 없어 보인다. 여태까지는 만약에 비트코인을 인정해가지고 미국의 이 국채, 미국의 채권에 위협이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었나 봐요, 재무부가. 사람들이 비트코인 산다고 미국채를 안 사면 어떻게 하지? 채권 찍어서 미국을 운영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뭐 이렇게 이제 걱정을 했나 봐요. 근데 분석을 해보니까 적어도 지금까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가 큰다고 해서 미국채를 덜 산다거나 미국채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거나 하는 거는 없어 보인다.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거보다는, 걱정했던 거보다는 이제는 블랙락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오히려 그냥 투자 자산 중에 하나로 인식이 되면서
성숙한 시장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해지, 위험 방어를 위해서 오히려 국채를 함께 살 것 같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나스닥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혹시 모르니까 채권 ETF도 같이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식 7, 채권 3 이렇게 배분하라고 그러잖아요. 주식 7, 현금 3 이런 것처럼 그것처럼 재무부가 분석을 해봤더니 이제 비트코인도 그런 위험 자산으로 인식이 되면서 수많은 기관들이 비트코인 7, 채권 3 이런 식으로 자산 배분할 때 비트코인도 활용하면서 오히려 미 국채를 더 많이 사줄 것이다. 재무부 입장에서는 미 국채를 누군가 사줘야 계속해서 찍어낼 수 있고 금리도 안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재무부 입장에서는 땡큐인 겁니다. 야, 그럼 이거 비트코인을 죽일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미국에서 이거 지금 다른 나라에 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약간 트럼프나 신임 재무부 장관도 고민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단순히 암호화폐 띄워가지고 유권자들 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심지어 이제 재무부가 분석하기로는 이게 비트코인이 막 달러라는 통화를 대체하기보다는 뭐 달러 패권을 무너뜨린다 이런 위험 요소가 아니고 그냥 금과 같은 디지털판 금과 같은 자산으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은 달러에 위협이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려고 했는데 달러에도 위협이 안 돼. 미국채에도 위협이 안 돼. 오히려 심지어 국채 수요도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하나 있고, 디지털 금이 있다고 달러에 막 엄청 위협이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사람들의 선택지 중에 하나구나. 디지털 금, 가치 저장소구나. 이제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이번에 비슷한 얘기를 했죠. 달러가 아니라, 달러에 위협이 되는 요소가 아니라 금과 경쟁한다. 딱 요 말이 이제 일맥상통하죠. 이 재무 보고서랑 똑같은 관점입니다. 연준 의장이 요 보고서를 같이 얘기했겠죠. 그래서 이거 보시고 이제 아무래도 암호화폐 긍정론자분들은 이거 봐라, 이제 미국이 이거 벌써 이제 비트코인 전략적으로 지금 자산 인정하려고 난리 난 거다 하고 이제 긍정적인 근거로도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주말간에 발표된 보고서니까. 근데 요 내용만 아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내용인데, 지금 미국이 내부적으로 이런 식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조차도 달러 화폐 가치 떨어지는 거에 대한 해지 요인과 미 국채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미국의 패권을 위해서, 재정 부채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해지 수단인 암호화폐를 또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조차도 지금 화폐 가치 떨어지는 거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쪽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결국 유동성 장세 펼쳐지니까 이번에도 통계가 나온 게 미국 ETF로의 자금 유입이 2021년 불장을 처음으로 뛰어넘었다는 자료가 나옵니다. 2021년이 진짜 코인과 주식 다 초불장이었거든요. 그리고 22년, 23년이 이제 침체장이었고 부진했던 장이었고 24년 폭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학습 효과가 있어가지고 2020년, 21년에 그 불장과 벼락거지 시즌 1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벼락거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막 지금 다 뛰어드는 거죠. 그래서 ETF로 자금이 들어오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제 책에도 보시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전략 중에 하나라고 써놨지만, ETF로 돈이 이렇게 몰리면 결국 뒤에서 웃는 거는 블랙락이 될 수 있습니다. 블랙락이라는 ETF 운용사, 돈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ETF를 많이 사 모을수록, ETF 거래를 활발하게 할수록 어떤 ETF가 어떤 주식이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없이 아무나 이겨도 돈 버는 회사가 이제 블랙락이죠. 그래서 이 블랙락도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고, 이번 강세장에서도 블랙락도 수혜를 볼 것 같고, 또 그리고 제가 신흥 자산시장 강세 숨은 수혜주로 로빈후드라는 주식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건 아닌데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주식이 오르든 어떤 코인이 오르든지 뒤에서 무조건 돈을 버는, 왜냐면 거래 수익으로 돈을 버는 플랫폼 회사니까, 거래소 회사니까 아무나 이겨라 전략이라고 제가 책에 써놓은 건데 거기 한번 읽어보셔도 나와 있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제가 로빈후드 코인베이스가 딱 그런 유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무슨 코인 올라요 고민할 거 상관없이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사놓으면은 그냥 사람들이 열심히 거래하면 그 수익금으로 압도적인 돈을 버는 회사들이다. 우리나라의 토스증권, 우리나라의 업비트, 빗썸 같은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업비트, 빗썸 이런 회사들도 코인 거래로 돈 어마어마하게 벌어가지고 강남의 핵심 요지에 땅 사놓은 거 아시죠? 강남구 삼성동에 핵심지에 땅 사가지고 빌딩 올리고 그러죠. 코인베이스, 로빈후드도 돈 엄청나게 벌 것 같다. 벌고 있으니까 이제 실적이 좋아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강세장의 전통 수혜주는 블랙락 같은 회사, 신흥 수혜주는 우리나라의 토스증권, 업비트 이런 것처럼 미국에는 로빈후드, 코인베이스가 있다. 이렇게 한번 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아무나 해결할 전략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연말 랠리 계속해서 기대해 볼 만한 게 내년까지도 중간중간 부침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금리 인하 사이클이고 유동성 장세기 때문에 역시 대형으로는 우량주랑 빅테크, 나스닥 지수나 S&P 500 같은 지수 계속 모아가는 게 좋은 것 같고, 지금 화폐 가치, 특히 한국에 계신 분들은 환율 계속 올라갈 확률도 있고 좀 원화 가치 떨어지는 것도 좀 해지를 하는 편이 좋으니까 단기적인 관점보다 내가 내 자산 가치 방어를 위해서라도
미국 주식 우량주라든지 위험한 걸 좀 노려본다면 코인 같은 것도 일부 배분도 가능하겠지만 이렇게 자산 배분 차원에서 또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1월 중순 정도에 약간 휘청일 수 있다라는 주장들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요거는 트럼프 취임식 전후로 조금 아무리 유동성 장세라도 중간중간 조정은 있으니까 요때 살짝만 조심하면 될 것 같고 연말 연초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분위기 좀 이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캘린더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채팅창에도 미국 주식은 세금이 비싸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세금 걱정하시는 것보다 많이 벌 수 있어요. 제가 뭐라 말씀 못 드리겠는데 세금 걱정은 안 하셔도 그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곳이니까 미국 주식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 드디어 미국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계산해보니까 무려 2년 6개월 만인데요. 2022년 3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이 금리 인상 사이클이었고 이제 금리가 내려오기 시작하는 여기 제가 이제 보여드린 그림에 따르면 요 구간 금리 인하에 해당하는 구간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가장 우리 투자자 관점에서 궁금한 거는 금리 인하 이런 사이클에는 어떤 주식을 얼마만큼 사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을 담아놓은 게 제가 올해 출시한 소몽의 미국 주식 마스터 클래스고요.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요즘 또 경기 둔화 우려, 중간중간 변동성도 커지는 구간인데 이게 지금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는지 진짜 위기가 시작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구분하고 싶을 때가 있으실 겁니다. 누구는 이렇다고 하고 누구는 저렇다고 하니까 지금 뭔가 진짜 시장 조짐이 좋지 않은가를 판별해주는 제가 강력 추천드리는 위기 예언가 지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소몽의 미국 주식 마스터 클래스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금리 인하 사이클과 또 중간중간에 찾아오는 조정장에서 스스로 이제 찐 위기인지 가짜 위기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을 제가 요 미국 주식 마스터 클래스에 담아놨으니까 나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공부해서 한번 투자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영상 더보기와 댓글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미국 주식 투자를 10년 가까이 해오면서 구독자분들이 어떤 것들을 특히나 궁금해하시고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전 투자에 꼭 필요한 내용 위주로 이 강의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더보기 댓글 링크 참고하셔서 한번 살펴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